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나머지 삼각형 이제 요 아이콘을 하나 만들 건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패스파인더라는 걸 활용을 해서 도형의 겹침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모양들은 펜툴로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도형을 활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 이 도형은 이제 물론 펜툴로 이제 클릭해서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도형을 활용하라고 해서 도형을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형태는 삼각형을 응용을 해 볼게요. 자, 삼각형은 다각형 도구를 활용을 해서 바탕에 한번 클릭을 해주면 그 다각형의 그 이제 그 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은 당연히 면의 개수가 3개이겠죠. 자, 먼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이 형태를 뒤집어 줄 거고요. 그리고 형태를 늘려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삼각형을 클릭해서 똑같이 삼각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안에가 채워져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안에는 클릭해서 안에는 투명으로 처리하는데 대신에 안에를 투명하게 처리해 주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안에가 채워져 있는 거는 그냥 이 도형을 부담 없이 클릭해서 이동할 때 부담이 없어요. 근데 테두리만 있는 거는 안에 클릭했을 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땐 테두리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요 사이즈를 일단 먼저 폭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삼각형의 점을 활용을 해서 크기를 맞춰줄게요. 자, 요 두 개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 요거 하나는 사각형으로 응용을 해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활용을 해줬고요. 지금 보면 이 도형 자체가 중심점이 잘 안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중심이나 이런 게 맞지 않게끔 작업이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요 이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세 개의 도형을 중심점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창에 보면은 여기 맞춤이라는 게 정렬, 정돈, 정렬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오브젝트 정렬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설정을 3개를 해주고,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3개가 가운데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한 요게 맞는 거예요. 이 샘플에 있는 이 자체가 이 정렬을 맞추지 않은 거죠. 자, 3개 작업한 거는 이제 하나로 합쳐줄 건데요. 이왕이면 이 3개의 조건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맞출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테두리가 없이 안에 면만 채워져 있는 걸로 조건을 다 만들어준 상태로 이 상태로 합쳐주는 것이 안정적으로 합쳐지게 돼요. 뭐 어떤 건 테두리만 남아있고 어떤 거는 면만 남아있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합치고자 하는 도형의 조건을 안에 아예 그냥 면만 다 합친 걸로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컬러가 추출을 안에 있는 이 컬러 추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테두리만 볼 거기 때문에 잠시 테두리로만 설정을 해줄게요. 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편하게 사각형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편하게 원 만들어줄 거고요. 원을 할 때는, 이 원에 시작되는 부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준 이 상태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에다가 Shift 키 누르고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이 원의 가운데에서 Alt하고 Shift 키 눌러서 가운데부터의 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도형은 색 추출을 가운데 있는 라이트 그린 이런 컬러로 선택을 먼저 해줬고요. 여기 앞에 있는 삼각형은 미리 제가 면의 개수를 3개로 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삼각형 그릴 때 뭐 만들면서 이렇게 흔들게 되면 삼각형이 회전하게 되는데 삼각형을 만들면서 그냥 곧바로 Shift 키 눌러주면은 정삼각형의 밑에가 수평인 상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세부적인 이동은 가운데 있는 그 위아래 이동해주는 걸로 해주고요. 지금 이 삼각형의 중심점은 끝부분에 요 각을 잡아서 최종 컬러는 추출을 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밖에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도 면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돋보기를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자, 만들어진 거는요. 자,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내릴 때는 내리면서 Shift 키 눌러줘야지 같은 줄로 내려오고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맞춰서 같은 줄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의 도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4개의 도형을 만들었고요. 어,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뭔가 뭐 분리가 되어 있거나 뭐 합쳐지는 거를 뭐 마무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 거는 특별히 막 겹침이 많거나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요. 항상 마무리는요, 그룹을 시켜서 이 부분이 클릭을 했을 때 아예 그냥 이 하나의 객체로서 관리가 되게끔 그룹으로 막 묶어줘야 돼요. 다 그룹이 됐고, 여기도 그룹이 됐어요. 자, 이것도 마지막에 그룹화 시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건 지금 보니까 위치를 다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동할 때는 항상 Shift 키 눌러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것만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어요. 밑으로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 누르고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잠깐 잠금을 풀어볼까요? 잠금 풀기를 해주면 여기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양쪽의 여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이 많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됐으면 저장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기말 때 제출 어떤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 제가 녹화된 거 참고해서 다 만들어 주도록 해주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완성을 해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샘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내줘요. 그 퀴즈처럼 과제를 내주는데 이제 어떤 걸 내주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오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 오륜기의 형태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자, 이 오륜기의 형태는요. 이 보면 이렇게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이 한 3시간 있는데 한 2시간쯤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 퀴즈로 내주고 먼저 푸는 순으로 제가 보내주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시간을 주고 요거를 풀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업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작업을 해보는 거를 할 건데 요거 과제로 내줄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혹시 저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 없어요, 요거? 요 겹침이 요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처리를 잘 해 줘야 되거든요. 없나요? 음.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인제 그러면 자 지금 요 파일은 닫아 주고요. 새로운 파일 열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은 일단 A4 사이즈로 열어 주고요. 지금 이 예제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 예제를 자 가지고 와서 지금 가지고 와진 이 파일은요. 링크 방식의 파일이지 내가 지금 꺼낸 이 파일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인제 뭐 인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용량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일단은 링크 방식이에요. 나는 근데 인제 이 파일을 그냥 포함시키겠다라고 할 때는요.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그 개체 선택을 했을 때 그 개체와 관련된 작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인제 포함을 눌러 주면은 이 파일 자체는 내가 지금 열어 놓은 문서 파일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의 용량만큼 들어가게 되겠죠. 이 파일의 용량은 뭐 많이 무겁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도 작고 컬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1 메가도 안 돼요. 이런 게 이 파일 안에 포함되는 거는 무겁지 않지만 뭐 고해상도의 사진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내가 뭐 책 편집을 할 건데 이런 페이지를 내가 10 페이지를 열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 얹혀서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냥 링크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링크로 포함되어 있는 파일 관리를 항상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작업한 일러스트 파일만 인쇄소에 넘기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 넘길 때는 일러스트 파일과 함께 내가 지금 포함시켜 놓은 이미지 폴더 하나 만들어서 폴더와 원본을 같이 보내 줘야지만 이미지 로드가 돼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예를 또 보여줄게요. 자 저는 지금 이 이미지를 포함시켰고요. 자 이 파일을 일단 잠금 표시를 할게요. 잠금은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잠궈 주고요. 그리고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쉼표 눌러서 이 눈금자 그리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어떤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될까요? 요거 여기는. 내가 일단 먼저 이 링을 하나 만든다. 여러분들 의견 좀 한번 내 볼래요? 내가 링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하나 해 주면 될까? 링 하나. 일단 얘는 링 하나 만들어 주면은 나머지 다 복사고 컬러만 바꿔 주면 되거든요. 의견 좀 내 주겠어요? 저 링을 만들기 위해서 원 만들고 원으로 테두리 원 만들고 일단 먼저 한우리. 자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두리 두께를 두껍게 한 그렇지. 테두리 두께. 또 다른 의견 있어요 혹시나? 다 고 방법으로 해 주면 되겠어요. 뭐 원을 하나 만들고 테두리 두께를 만들어서 테두리 두께를 뭐 여기에 맞게끔 맞춰서 다시 또 그걸 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원 하나를 만들어 주고 또 다른 원 하나를 만들어서 겹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중심점이 맞지 않으면 원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은 어느 선은 얇고 어느 선은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원을 하나 만들고 그 원의 테두리를 활용을 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원의 중심점은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일단 가운데에 배치를 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Alt하고 Shift 키 눌러서 제가 원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이 원은요.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원의 가운데쯤에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안에 있는 선만 남기고 면은 없애고요. 제가 세부 이동을 해서 이걸 테두리로 봤을 때 이 테두리의 가운데 배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크기를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지금 내가 만든 이 선은 두께는 1 이지만 위치를 이 원의 가운데에 일단 배치를 해 줄게요. 자 이제 그다음에 선의 두께를 볼게요. 저는 선의 두께를 대략 한 10 아니면 12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선의 크기를 약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만든 게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깝게 두께를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나누고 할 때 좀 제한이 있어서 이 선 자체를 제가 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오브젝트에서 자, 패스에서는 윤곽선 만들기로 클릭을 해서 자, 면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요거는 Alt키 누르면 복제가 되고요. Alt키 눌러서 복제하면서 배치해주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Shift키 누를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개는요. 선택해가지고 다시 또 Alt키 누르고 복제하면서 배치해서 5개의 원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그리고 5개의 원은요. 내리면서 일단 볼게요. 자, 컬러는 선택해서 추출을 할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스포이드는 옆에 I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선택은 옆에 V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물론 선택해주고 다시 스포이드 눌러서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 없지만 이런 작업이 되게 많다. 그럴 때는 그냥 단축키를 해주는 거예요. 선택이 V니까 자, V 눌러주면은 선택으로 바뀌어지죠. 그럼 눌러주고 그리고 I 눌러주면은 색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블랙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요. 선택해주고 다시 I 눌러주면은 어, 스포이드로 바뀌어요. 자, 다시 V 눌러서 선택해주고 아이고, 선택해주고 다시 여기서 I 눌러서 추출해서 색을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작업까지는 다 했는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요거까지는 다 작업을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얘가 나와 있고 여기는 노란색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안이 라인이 이렇게 얽히고 섞인 느낌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요거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제시할 사람 있나요?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다. 혹시 의견 내줄 사람? 어떻게 하면은? 패스파인더 응, 사용해도 패스파인더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될, 음, 패스파인더로? 패스파인더는 맞아요. 패스파인더로 일단 먼저 겹침 있는 부분을 분리? 네, 분리해서 그 다음에 색을 바꿔주는 거? 네, 그렇게. 일단 지호가 너무 얘기를 잘 해줬어요. 일단 패스파인더를 이용을 해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의 면을 다 나눌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겹쳐지기 때문에 이 선과 이 라인이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5개의 원을 선택을 해주고 패스파인더에 이 분리로 눌러줄 거예요. 분리.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모든 면이 하나하나 나눠졌기 때문에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룹을 풀어줘요. 그러면 그룹 풀기 눌러주면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도형이죠. 이런 부분은 스포이드로 요 색을 추출해주면 자, 이 도형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색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보여져요. 그럼 나머지는 쉽죠?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스포이드 툴로 추출. 그리고 자, 이 부분 V 눌러서 선택, 그리고 I 눌러서 추출. 자, 여기도 지금 V 눌러서 선택, 그리고 I 눌러서 추출. 자, 이제 그러면 다 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 연결됐고, 그리고 여기도 연결됐고.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제출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끊어진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합쳐줘야 돼요. 여기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을 Shift 키 눌러서 연결을 먼저 해줘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도형을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의 도형으로서 남아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로 납품을 해주거나 제출을 해주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도 선택해주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추가해서 자, 여기 여기 있는 도형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도 그리고 절대 작업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세요. 이 뭐야? 약간 흔들렸는데요. 선택해주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그 다음에 하나의 도형으로 합치기. 이게 깔끔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의 도형으로. 흔들려지면 합쳐지면서 도형이 어긋나겠죠? 자, 나머지 도형들도 합쳐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패스파인더 합쳐서 하나의 도형으로. 자,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을 해 봤을 때 이 라인이 따로 빠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다 됐지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지난번에 01번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02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02.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150%로 보여지는데 100%로 더블 클릭해서 100%의 비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같은 경우는 나머지 여백에 나머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자, 선택해서 그룹화 시키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해주고 자, 요거는 잠금 풀고요. 자, 요걸 보고 내가 이 작업을 해준 거고요. 지금 여기 대지 면적이 너무 넓어서 여기 문서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고 대지 편집. 자, 대지 편집을 제가 좀 줄여서 너무 여백이 많으니까 좀 줄여놓은 상태로 완료를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 툴, 선택 툴 눌러주면은 바로 대지 편집이 마감이 되고요. 100% 눌러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컨트롤 A 눌러주면은 지금 패스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거나 나머진 패스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 됐으면 이 상태로 납품을 하거나 가지 제출을 해주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저번 주하고 오늘 실습하는 거에서 도형 아이콘과 이 오른귀에 대한 거를 완성을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연습을 몇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요 파일은 닫고요. 자, 이 파일은 닫고 원이라는 도형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해줄 건데요. 자, 새로운 A4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연습을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항상 작업할 때는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쉼표 눌러서 그리드 만들어주고 확대를 해서 제가 임의에 중심점 하나 골라주고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은 Alt와 Shift 키 눌러서 가운데부터의 정원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원을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 Shift 키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서
원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지금 만들어 주고 싶은 거는 계란 형태의 약간 타원이지만 약간 위에가 이렇게 계란 형태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약간은 찐빵 모양처럼 원을 활용을 해서 밑에가 약간 둥글게 꺾여지는 그런 모양. 또 하나는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모양을 내가 펜툴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내가 달걀 모양을 지금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펜툴로 내가 뭐 라인을 만들려고 해요. 대략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가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계란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펜툴에 뭐 응용을 또 해서 뭐 여기에 있는 발을 응용을 해서 여기 있는 발을 가지고 뭐 활용을 해서 뭐 아니면 뭐 패스를 더 추가하거나 나는 플러스 펜툴이 안 보이면 여기 지금 보면 나머지 펜툴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나는 플러스 펜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패스를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라인을 만들어야지.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또 형태가 잘 안 만들어져요. 자, 달걀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영할 게 많아서 달걀의 형태, 이렇게 타원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달걀의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계란의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문서가 오늘 안 와서 물어볼 수가 없네. 혹시 혹시 이거 달걀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처럼 펜툴로 그릴까요? 지호는? 어, 음, 그, 음, 원 만들어서, 음. 원 그, 만들어서? 뭐라 음, 하죠? 그, 음, 음, 펜툴 밑에 있는 거. 펜툴 밑에 있는 거? 요걸로 해? 곡률?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 형태가 잘 만들어져요? 해봤어요? 혹시? 어, 음, 아니, 해봤어요?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보겠다 그거죠, 그죠? 곡률 요 펜툴을 가지고. 자, 이제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얘기 잘 해줬어요. 자,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달걀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게 달걀 형태가 완벽하게 잘 안 나와요.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제가 도형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만든 이 도형에서 자, 직접 선택 툴로 먼저 첫 번째 있는 패스를 선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패스만 선택이 됐어요. 자, 직접 선택 툴은 이렇게 선택을 한 패스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호는 그대로 대칭이 돼요. 왜냐면 이 둥근 형태에서 지금 내가 만든 이 패스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 됐으면 선택 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라인 모양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꼭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뭐 요 패스 하나만 수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 달걀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뭐 색은 달걀과 유사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는 투명으로 해주고 안에 컬러를 뭐 달걀과 유사한 색을 최대한 뭐 비슷하게 하려고 하겠죠. 사실은 약간의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면 훨씬 더 달걀의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레드가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달걀 형태를 만들었고 아직은 지금 그라디언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면 더 입체감이 들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는 달걀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의 좀 찐빵 모양, 그러니까 형태가 이거와 반대로. 자, 그럴 때는 이거 했던 거와 반대로 이번에는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밑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줘요. 그리고 밑에 있는 포인트를 살짝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찐빵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사실은 펜 툴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이 두 개의 형태는 은근히 캐릭터를 만들거나 뭔가 아이콘을 만들거나 할 때 아주 단골로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을 활용해서 응용해 준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물방울 모양 한번 볼게요. 자, 물방울 모양은요. 선택을 해서 Alt키 누르고 내려볼게요. 자, 물방울 모양 같은 경우는 먼저 색이 제가 일단 블루로 한번 색을 잡아보고요. 물론 이것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겠지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물방울은요. 자, 이 라인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물방울의 형태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뾰족하게 해주느냐. 여기 나와 있는 펜 툴을 꾹 누르면 고정점 도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컨버팅, 그러니까 이제 곡선은 직선으로, 직선은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컨버팅 도구라는 툴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끝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직선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나는 여기 끝에 있는 이 포인트에 선만 찍어서 위로 올려주면 올릴 땐 Shift 키 눌러줘야지 그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물방울의 형태를 만들어지게 돼요. 절대로 이 형태를 내가 펜툴로 만들어서 물방울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지금처럼 원이라는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은근히 이런 각이 또 완벽하지가 않아요. 대칭도 잘 안 되고. 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거니까 이따 몇 개만 더 하고 저장을 일단 할 거라서 잠깐 휴식하고 지금 몇 분이죠? 7시 22분에 다시 접속하는 걸로 할게요.